자, 안녕하십니까. 입시 전문가 훈 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입시 평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기말고사가 거의 다 끝났죠.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이 고등부 원장님들이나 이제 강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터무니없이 좀 어려워진 그런 학교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원에서도 이 시험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긴급하게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도 좀 나눴고, 그다음에 입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서 앞으로의 이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해서 어떻게 대학에 보낼 건가라는 큰 그림을 좀 그려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던 것이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게 꼭 필요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고등부 시험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등 내신 영어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요? 특히 이제 내신에서 영어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간고사가 쉬웠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온라인 계약을 하더라도 물론 수업의 질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수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공부의 양도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중간고사 때는 좀 쉽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뭐 동점자도 많고 상위권의 동점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만점자도 많이 속출한 그런 학교들이 꽤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교에서는 이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시에서 내신을 반영할 때 만약에 이제 쉽게 고등학교에서 마구 자기 학생을 위해서 쉽게 내고, 그래서 상위권 동점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등급을 많이 높은 등급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대학에서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내신을 이제 반영하는 방법 중에는 만점자 혹은 동점자가 있을 때 그 인원수에다가 플러스 2를 해서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래서 그 등수, 그 숫자에 해당하는 그 등수를 이 학생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100명 정원에 1등급이 4명인데 혹시라도 뭐 100점이 뭐 8명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1등급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쉬웠을 때 자기 학교 고교 학생들이 그 수시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그 성적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고사가 쉬웠다는 것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제 기말고사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시 비중이 늘었죠. 정시 비중이 늘다 보니까 그걸 많이 의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의 학교는 오히려 고2보다 고1이 상당히 어렵게 나온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게 나왔냐면요. 그 탭스나 토플, 그 다음에 고3 수특지문, EBS 연계지문, 그 다음에 뭐 출판된 원서에서 뭐 이렇게 해서 외부 지문이 한 6개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 난이도가 거의 뭐 고3 친구들도 좀 쉽게 맞출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를 고1 내신 시험에서 냈다는 거죠. 글쎄요, 제 생각이긴 한데, 일단, 늘어난 정시 비중, 그리고 현재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뭐 수능 최저 자체가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내신은 좀 신경을 쓰더라도, 뭐, 수능까지는 이제 뭐 신경 안 쓰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실력이 많이 저하돼 있다, 하락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더 공부를 할 생각도 안 하는 친구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늘어난 정시 비중에서 이 수능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실력이 하락됐기 때문에 그 수능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내지 않았나. 이렇게 어렵게 내면 뭐 공부를 더 하던 뭐 학원을 다니던 뭐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고요. 제가 예전에 뭐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상담을 할 때도 많이 드렸던 말씀입니다. 사실 내신에서는요, 100점이 됐건 50점이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교 내에서의 평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골고루 펴줘서 등수가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어렵게 내서 아이들이 공부를 더 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또 좋은 방법이고 더 좋은 고등학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그렇게 또 시험을 내시는 학교들도 있죠. 아마 어쨌든 이제 정시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능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기본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좋은 자원이 이제 몰려왔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자원이라는 건 뭐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좀 내신 따기 쉬운 좀 내신을 쉽게 내는 그런 고교를 지원을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을 좀 잘 관리를 해서 일단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저평가되는 학교에 그리고 내신 시험이 좀 쉽게 내는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중간고사가 쉬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변별력을 둬서 이렇게 등수를 나눠줘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자원들이 우리 학교에 몰리게 되면 그 학생들에게 맞는 문제도 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을 이제 골고루게 펼쳐줘서 등수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그 기말고사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학교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워진 그런 시험 문제 유형은 기존에 있는 유형하고도 조금 다른 케이스들 좀 많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도 분석된 바로는 수능에서 나오는 새로 나오는 그 신유형 있죠. 함축 의미 추론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고 아이들이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 영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언어 쪽, 이런 언어 쪽 국어에서 실력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